예. 자, 교재 48페이지입니다. 제가 첫 커트가 너무나 지각관계로 막 마음도 들뜨고 그래서 첫 커트를 거의 2시간을 찍어버렸네요. 예, 자, 교재 48페이지고 예방경계 이야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굳이 말하면 12조에 들어있고 예방조치입니다.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예방조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당연히 제일 좋은 건 불 안 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치가 들어가는 건 화재가 발생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예방조치예요. 그래서 명령권자가 본부장 또는 서장이 되고 누구에게 하느냐? 자,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 그다음에 소화 활동에 지장이 만일에 불이 났는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두시면 불 났을 때 이거 위험해요 라고 해서 그 물건의 관계인이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재 예방 조치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취미로 캠핑을 좀 다닌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캠핑장에서 그래 정해진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화롯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화롯대에다 이렇게 장작 놓고서 소위 불멍한다. 괜찮아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설은 웬만하면 되는데 국공립에서 지자체가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데들이 은근히 많아요. 특히나 휴양림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너 당신 그러다가 불씨태서 저쪽에 불 붙으면 어떡할 건데 당신 책임질 거야? 그러면 불피는 놈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겠지. 책임은 개콘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안 돼. 그 일종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한 3년 됐나요 벌써? 제천의 충북 제천 사우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사건. 제천 사우나 왜 몰라? 제천에서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불 크게 나가지고서 얘들 봐. 소방관 될 거면서 몰라 형님?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나오고 막 굉장히 컸던 화재야. 찜질방 사우나 같이 있는 건데 화재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소방관들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게 주로 기사였어요. 그 어떤 거 있었냐면은 2층, 3층이 이제 어디가 남타는 건 모르겠는데 소방철이 와서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다 깨갖고 그 사람들 끄집어내지 않고서 많이 죽겠느냐. 그래갖고 소방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해서 아주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그때 국가징계가 나온 거야. 이러니까 지방징계니까 예산 따라서 다른 어쩌네 하면서 그때도 국가징계가 또 나왔던 거야. 근데 일본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 한 방에 그거 깰 줄 못 깼습니까? 그거 깼다가 있잖아요. 한 방에 이제 백드래프트 터지면 폭발로 할 순간에 다 죽어버려, 그 안에서. 그게 뭐냐면 안에서 불났을 때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이게 막 꺼질 듯이 있다가 유리 팡 깨거나 문 열렸단 말이야. 산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거의 폭발적으로 퍽 하고 터져버린다고. 그게 백드래프트거든요. 그거 나올 거면 못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저 소방관들 뭐 하는 거 저거 안 깨고서 막 이제 이랬단 말이야. 그것 이외에도 좀 되게 미흡했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돌아와서 얘기는 뭐냐면 그거 입고 나왔고 동네 찜질방 사우나 다 작살났어요. 왜 작살났느냐? 소방 검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창고 앞에다 뭐 쌓았네, 음료수 쌓았네, 수건 쌓았네, 찜복 쌓았네, 다 작살난 거야. 그래갖고 그거 나오면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전국의 사우나가 문을 못 열었어요. 왜? 그거 계단에 두면 안 되고 다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검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는 뭐냐면 예방 조치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아까 집에 소화전 있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앞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전거 세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 불났을 때 빡 끓여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방해된다. 그래서 원래 정말 관리소장을 연맥이고 싶어. 그러면 그거 사진 쫙 찍어버리는 거야. 그럼 관리소장은 뭐냐? 당신 이거 두면 안 되는 건데 두 개 했네. 심한데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자전거 놓지 마세요. 그러면 내 하고 치우나? 더 지랄하지? 아니 내 집 앞에 내서 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뭐냐, 명령권자는 본부장, 소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누구에게, 불장난하는 애들에게, 또 정해지지 않은 데서 불을 피우는 이에게, 또 뭐냐, 나중에 불났을 때 위험한 지역에 뭐 물건 쏴뒀다 이런 데 관계되는 관계자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자,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뭐 불장난, 뭐 모닥불, 흡연, 화기 뭐 다 안 되죠. 그게 뭐냐면 그 이제 금지 또는 제한이 된다. 그 다음에 그렇죠. 타고 남은 불 또는 화학에 우려하는 재해처를 명령할 수 있다.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거기 이제 보시면 뭐냐, 본부장이나 서장은 3회 디귿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무슨 얘기냐,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해야 되는데 명령을 했는데 해야 되는데 누구 건지를 몰라. 여기에 이거 보니까 신나인데? thinner 정확한 명칭은 thinner. 이 신나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왜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누구 거야? 주변 사람들. 아저씨 여기 누구 건지 아세요? 가게 가서 저기 있는 거 누구 건지 아세요?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놔두라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치우는 거야. 누구에게? 당연히 공무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게 해야 되는데 그 관계인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냐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거를 당연히 그러면 옆으로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웬만하면 이제 뭐냐,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지금 뭐냐면 얘를 갖다 보관할 때 14일 동안 보관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주차를 해놓고, 주차인데 불법 주차였겠죠? 주차장이 아닌 곳에 놓고 와서 잠깐 보니까 차가 없어집니다. 여기 아닌가? 한참 찾게 되지요. 분명히 여기 맞는 데다가 갑자기 전봇대를 보니까 뭔가 노란 딱지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당신 차 일로 끌고 갑니다. 붙어 있는 거지요. 예. 무슨 얘기냐? 그런 위험물 같은 게 있어. 치웠단 말이야. 그럼 뭐냐? 이걸 갖다가 공고해 주라는 겁니다. 게시판에. 이러한 위험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공고하는 거죠. 자, 언제 동안? 14일 동안. 그리고 이제 뭐냐? 이때 그 보관 기간 및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돼서 그렇다고 천년만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 공고 기간의 일주일, 보관 기간은 뭐냐? 공고 기간 끝나고 일주일까지. 그러면 갖고 와서 공고 14일 되는 거지요. 그리고서 뭐냐? 공고 내렸어. 그리고 일주일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연락도 없고 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얘를 갖다가 뭐 매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뭐냐? 보관 기간이 종료됐더란 말이야. 뭐 안 찾아온단 말이야. 이때는 매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 자 매각한 경우는 뭐냐? 지체 없입니다. 바로 국고로 이것이 이제 귀속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 신나 100통이 쌓여 있다. 이거 위험한데 큰일 났네. 이거 뭐 누구 건지도 몰라. 그럼 이제 뭐냐?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이거 이쪽에 보관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게시판에다가 14일 동안 올려주는 거고요.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이거 마냥 둘 수 없거든요. 이런 매각 처리하는 겁니다. 공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리고서 이제 그게 얼마가 됐건 그걸 갖다가 국고에다 귀속시켜라. 라는 거. 예. 자.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경우는 이제 본부장 서장이 또 보상한다라는 얘기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14일 동안 공고하고 일주일 지나서 매각하고 매각된 거 국고 귀속되는 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지구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가서 50페이지에 있어요. 자, 13조의 이야기입니다. 화재 경기지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지요. 야, 여기 보려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유난히 조심해야 될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지구 화재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혹은 발생했을 때 아주 그 피해가 크게 예상이 되는 지역을 갖다가 이제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방기본법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어서 이게 행정법에서 파생되어 난 거기 때문에 이게 행정권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뭐 시장이다, 공장, 창고 밀집지역, 목적 업무 밀집지역, 위험물 자정 처리 시설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시설,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지요. 용수시설 또는 출동로가 없는지요. 이런 데들. 자, 그래서 지금 뭐냐,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경계지구로 정하는데, 보시면 그 디귿을 좀 보십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은 뭐냐면 시도지사가 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만약 저장이 안 돼 있어.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청장이, 아이고, 시장님 바쁘신가 봐요. 요즘 그쪽 지역에 어디 공장단지 하나 지금 조성됐지요. 거기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 그래요? 잘 몰랐네요. 지정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선 당연히 화재 경계 지구란 화재 위험 발생이 높은 지역이고 조심해야 될 지역인 건데 이 지정을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시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놓친 데가 있어. 그러면 청장이 보고서 도지사님, 시장님, 그쪽이 어느 지역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니까요.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요청이야. 그럼 뭐냐. 청장이 요청했다고 시장이 도지사가 예 하고 정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럼 뭐냐, 요청을 받아서 무조건, 그러면 청장이 뭐 시장보다 위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또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해야 되는 건 아니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뭐, 알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아직 안 정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소방특별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아마 소방검례라고 하면 했을 거야. 지금은 조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 좀 바뀌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요, 정말 유리지갑 아닙니까? 월급도 공개돼 있잖아. 공무원 월급이 공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빠대요. 조그맣게 자영업을 한다든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과연 세금을 정말 유리지갑처럼 그렇게 다 내느냐? 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어떨 때는 줄이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절세하고 탈세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먹는 탈세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뭐를 해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세무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그러면 모든 진짜 동네 슈퍼부터 다 세무조사 받나?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분식 회계를 했네, 어때서 매출을 부정하게 올렸네, 이런 거 했다. 하여튼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꼭 나가는 게 이제 세무조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털러 나가는 거죠. 얘기가 뭐냐면은 소방특별조사다. 이미 느낌이 오거든요. 특별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학원에 이 건물이 굉장히 고층 빌딩입니다. 그러면 이 거에 맞는 또 이 시설에 맞는 소방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당연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소방 공무원이 모든 건물 다 뒤지면서 그걸 다 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 자,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특별조사는 사실은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투서가 있는 경우예요. 거기 말이야, 가봤더니만, 세상에, 뭐 하나 돼 있는 게 없고, 스프링 쿨러도 말이야, 작동도 안 되고, 거기 세상에 그 금연 빌딩인데 애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뻑뻑 피는데, 거기 연기 감지기도 작동도 안 되고 있고, 이러면 누가 찔러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실제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특별조사, 옛날에 소방검열을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좀 약간 겉핥기식이고 지금은 아마 조금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법률에 나와 있는 소방특별조사 이거 가보죠. 잘 봐. 경계지구 안에 경계지구 저기 얘기했고요. 경계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서 특별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치, 구조 및 설비,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완강기 똑바로 돼 있는 거 맞아? 그야말로 스프링클러가 몇 개, 얼마만큼 돼 있는 거 맞아? 또, 설치만 했으면 뭐해?
작동되는지 테스트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띵동 띵동 뭐 이제 띵동 띵동 하면서 방송이 조금 나왔어요. 뭐 우리 아파트가 뭐 이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방 그 뭐 경보 시스템 같은 거 작동을 테스트하면서 할 거니까 경보벨이 울리든 놀라지 마시고 이런 경보가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삐삐삐 하고 이제 합디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이게 위치나 구조, 왜?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원을 이제 오픈한다 그러면 이거 은근히 많아요. 교육청에서 나와갖고 이거에 맞게 다 시설 다 돼 있는가? 소방도 나오거든요. 소방시설 똑바로 돼 있는가? 심지어 학원에 보험도 들어야 되는 거 모르죠, 여러분들? 학원에서 보험도 들어요. 의무 책임보험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학원에서 사고 나면 학생들 뭐 안 된다라는 거여서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합격 받아온 다음에 대표적으로 강의실 갖다가 쪼개놓고 막 어떻게 쓴다던가 구조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소방시설도 어떻게 그냥 대충만 검사받고서 어떻게 뭐 무슨 이유가 됐건 막 임의대로 치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위치 구조, 그 다음에 설비 등에서 조사하더라. 조사 안 받으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지금 뭐냐, 이제 조사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뭐냐, 본부장 서장은요 누구에게 지금 관계인에 대해서 용수시설, 소화기구, 소방에 설치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어 계시네요. 이거 안 되어 있네요. 이거 뭐 다시 수리하세요. 이거 뭐 하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뭐냐,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었다. 그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뒤에 가면요, 벌칙 가면요, 벌금 나오고 과태료 나오거든요. 벌금하고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점. 줄이 가냐 안 가냐,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벌금은 전과예요. 빨간 줄이 가는 거 벌금 전과야.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쓰는 말들이 꽤 표준어 이렇게 좀 맞춰 쓰는 게 많은데 그전에는 막 갖다 썼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과속해서 벌금 얼마짜리 나왔어 이런다고. 그건 과태료입니다. 과속해서 날라오는 거, 불법 주차 찍혀 날라오는 건 과태료가 되는 거지 벌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과태료는 그냥 내는 순간 끝, 아무것도 없는 거야. 범칙금, 담배꽁초 어머니들아 버렸다, 범칙금입니다. 벌금이 아닙니다. 이건 내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벌금 뭐냐, 형사야 형사. 이거는 그래서 벌금은 소위 벌금 전과의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냥 법을 어긴 거예요. 경범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벌금하고 과태료는 완전 번지수 다른 건데,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과료가 있어요. 과료도 전과입니다. 똑같은 건데 굉장히 액수가 작은 거예요. 그럼 뭐냐, 뭘 내지 않았어, 벌금을 내지 않은 거야. 아주 소액의 벌금을. 그럼 뭐냐, 나중에 형사가 와서 붙잡아가요. 그래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며칠을 살면서 징역으로 몸을 때우는 겁니다. 몸으로 그 금액을 까는 거예요. 그게 과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는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벌금하고 범칙금 과태료는 완전 다른 겁니다. 벌금은 형사예요, 형사. 과태료하고 범칙금은 당연히 이거 내고 나면 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건 좀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얘는 지금 뭐냐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곧 휴가철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되겠죠. 그럼 이때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주인 없는 계곡에다가 평상 펴놓고 자릿세 받느냐라는 거 매번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세게 해서 아마 그걸 없앤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무슨 법에 해서 뭐 나오겠죠. 그럼 그게 소위 뭐냐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야. 그럼 과태료 500만 원 받고서 500만 원 내고 좋다 이거야. 내고서 3천만 원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까짓 거 맞아 그거 아니야. 어기 그래도 뭐 버는 아니 500만 원 과태료 내더라도 3천만 원 번다면 그 중에 500만 원 내고 말지 뭐 그렇게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대요.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자, 아무튼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벌금하고 과태료는 분명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그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명령권자 당연히 본부장 서장 될 거고요. 명령 대상 경기 지구 안의 관계인입니다. 밑줄 한번 그으세요.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지구 안에 있는 관계인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인데 조심합니다. 할 수 있다인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통보를 하려 그러면 훈련 또는 교육은 열흘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뭐냐? 경기지구의 지정 현황, 특별조사의 결과, 설치 명령,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자료를 갖다 매년 작성 관리. 이것도 2년 아닙니다. 해마다 작성 관리하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경보가기 전에 들으신 내용 가지고서 문제 몇 개 확인하고 가봅니다. 예방경계. 예방조치에 대한 설명. 예방조치입니다. 잘못된, 문제 되게 길군요. 제가 길어서 한 방에 못하고 2페이지 넘겼네요. 잘못된 거 찾기, 옳지 않은 거 찾기. 저기 아까 분필통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군요. 제가 아까 쓰다가 부러뜨려가지고서. 자, 잘못된 거 찾기예요. 1번부터 보죠. 본부장 서장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틀린 거 찾게요. 본부장 서장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가 없어. 이거 위험한데 근데 이거 누구 거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딱 그대로죠. 그대로. 그러면 자, 본부장 서장은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군요. 자, 게시판에 며칠 동안 올려놓습니까? 14일. 그리고 내리고 며칠간 보관? 7일간 더 보관. 그렇죠? 그래서 게시판에는 시일. 이것도 시일인데 말 안 하면 몰랐을 건데. 그래서 14일 동안 보관입니다. 그래요. 자, 또 보관기간으로 옳은 거 찾기. 보관기간은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 14일 동안 공고, 그럴부터 7일. 1번이네요. 잠깐만. 종료일 그날부터요? 그 다음 날부터요? 종료일인 거니까는 종료일로부터면 날짜를 물고 들어가는 거지. 다음 날이다. 그렇네요. 종료일 당연히 다음 날부터죠. 2번이네. 2번. 오케이. 그다음에 경계지구 대상적으로 잘못된 것 찾기. 자, 일단 다 고만고만한데 답은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기출이야, 이것도, 이제. 시장이 이제 상가가 아니고, 시장지역, 공장, 창고, 밀집한 지역,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출동로가 없는 지역인데, 상가는 아니다, 경계지역에.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뭐냐,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지구에, 지금 뭐냐, 자, 소방특별조사는 뭐냐, 이건 언제? 연일회죠. 매달이면 이거 장사하겠냐고. 월 1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잘못된 것, 경계지구 지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잘 못된 것 찾기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방청장이 청장이 그냥 막 정해. 아유, 시장님 거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것도 요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죠. 요청했다라고 또 그렇다고 이게 만일에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뭐 틀렸네, 이거는 그냥. 본부장이나 서장은 경계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서 특별조사를 한다. 당연한 거죠. 위치, 구조, 설비, 위치, 구조, 설비 다 외우세요, 그냥. 깜짝이야.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은요, 경계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해서는요, 대통령령으로 맞습니다, 이거. 대통령령이 행안부령 아니에요. 훈련 실시. 시도지사는 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특별조사의 결과 등 이러한 자료를 매년 그렇죠. 시도지사고 매년입니다. 매년 작성관리. 답은 쉽게 1번에 나와 있고 틀렸는데 2, 3, 4번 맞는 말인 거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요. 6번이 뭐냐? 기본법상에 시도지사가 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했다면은 요청은 누가 한다고요? 청장이 한다고. 시장님 그쪽에 좀 지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정을 했으니까 그럼 지정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뭐가 달라? 지정한 지역은 연일에 특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건물에 다 붙여놓는 게 아닌 거고. 7번은 뭔데요? 옳은 거 찾기인데 이번엔 뭐냐? 경계지구에 대해서 옳은 말 찾기예요. 맞는 말 찾기. 청장, 본부장, 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물 설비등에서 특별조사를 연일에 방금 했고, 그 다음에 경계지구 안의 관계에 대해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일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본부장, 서장은 실시하고자 할 때는 며칠 전까지였냐? 열흘 전까지야. 30일 전까지 하는 거고. 거기 있네요. 51페이지에 있죠. 10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30일이 아닙니다. 여기 나왔어요. 잠깐만. 맞는 말 찾기잖아, 지금. 그러면. 응? 나 지금. 청장이 끼면 안 되는 거고, 지역인 거니까. 화재 경계 지구, 지역인 거니까, 지역이잖아, 지역. 그럼 청장 끼면 안 되는 거지. 본부장, 그렇네. 본부장, 서장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 찾긴 거니까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2번이 맞는 말이고 3번의 10일 전까지 통보되는 거고 4번은 지금 뭐냐 이거 관리대장은 청장이 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또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랬고 자, 여러분들 어디야?
경보부터 요거까지만, 특수가염물까지만 하고 오늘은 법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죠. 잘 봐.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가 있습니다. 경보.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는 지금 뭐냐?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라. 대표적으로 건조주의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산불주의보 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겁니다. 경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험경보의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가연물은 연소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때 위험경보를 발령을 하고 소방공무원은 경계를 하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기상법에 따른 특보에서 호우, 대설, 폭풍의 일, 지진의 일, 태풍, 강풍, 풍랑, 황사, 건조, 한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호우, 대설 당연히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뭐냐면은 경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일이 폭풍해일하고 지진해일이 있죠. 이게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지금 엊그제도 아니야. 정확히 어제입니다. 와, 부산에 비 무지하게 왔더만요. 근데 실제로 서울에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저녁에 야구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주 지역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나요? 남부지방이 무지하게 온 거 아니야. 부산에 완전히 끝장났더만. 그런데 돌아와서 이거 뭐냐. 해일이 지진 나서 해일 터지는 거랑 태풍 와서 해일이는 거랑 완전 번지수가 다른 해일입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폭풍해일 같으면은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 그냥 바다 넘치는 겁니다. 파도 세다고 바다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저압들 형성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해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진이 바다 밑에서 지진 꿀렁 나왔고 확 넘친다. 이건 지진이야. 아주 맑은 날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건요. 기상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날씨하고는요. 해일이 두 가지 있다. 폭풍해일도 있고 지진해일도 있다.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특보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8번 문제가 여기 있군요. 네. 다음 중 이상 기상의 예보 혹은 특보가 있을 때는 화재 특보가 있을 때는 때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때에 는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때는 좀 뭔가 어미가 안 맞는다. 있을 때에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무슨 경보? 화재에 관한 경보잖아. 그럼 뭐냐? 본부장 또는 서장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일 때 소방신호.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일 때에 잘 봐.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일 때에 소방신호. 이제 이건 따로 할 건데요. 경발해운 그래요. 그래서 신호가 4가지가 있거든요. 소방신호는 원래 4개밖에 없어요. 경계, 발화, 훈련, 해제 4가지인 건데 가만히 있어봐.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라고. 잘 들어요. 화재 발생하잖아.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경계죠, 경계. 이건 경계 신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험 경보는 경계 신호에 들어간다. 그래서 소방 신호는 4개 있어요. 이게 이제 타종, 또 사이렌, 깃발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상법에 관한 예보 특보가 아닌데 이것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입니다. 자, 굳이 말하면 15조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냥 제가 내용 설명드리지 않고서 그 55페이지에 13번 17년도 하반기 기출문제고요. 14번 19년 공채 문제입니다. 또 넘어가서 보시면 56페이지 15번도
18년도 상반기 문제고요. 저쪽에서 지금 또 보시면 17번 문제도 19년 경채 문제, 또 19번 문제. 무슨 말이냐? 이거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올해도 이거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냐? 요쪽은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와 이거 매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우리 시험은 안 그래요. 나온 놈이 자주 나옵니다. 안 나온 놈은 거의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게 기출은 3년치는 꼭 보고 가라. 3년치 3번은 보고 가라. 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냐면 단순 암기예요.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게 이제 화기가 되겠죠. 화기가. 그러면 이제 뭐 대표적인 보일러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도 있을 것이고 뭐 화덕도 있고 뭐 로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에 관한 설비의 관리 기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읽어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54페이지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위치 구조 관리로 구별하더라. 설비는요, 위치 기준, 구조 기준, 관리 기준으로 구별하더라. 그래서 세부를 갖다가 뭐 보일러니 난로니 건조 설비니 뭐 그다음에 가스 쓰는 거니 전기 쓰는 거니 따라서 이걸 이제 따로 구별하고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정한다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 자 보일러, 난로, 화로, 건조 설비, 가스, 전기 시설까지를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가연물 중에서 특수 가연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가연물은 너무나 넓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 그냥 될 가짜 연소자. 연소 가능한 가연물이잖아요. 그런데 특수자가 붙는 순간에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뭐냐? 아, 얘들은 불 붙으면 진짜 위험한 것들이야. 느낌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특수 가연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가연물로, 화재가 났다 하면은요, 이 여타의 가연물보다는 연소 확대가 빨라지더라. 잘 찾으라는 거죠. 이런 걸 따로 분리해 놓은 걸 우리가 특수 가연물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자 행정질서법에서 불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2항에 따른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지금 뭐냐? 15조 1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냐? 불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이야. 이런 걸 갖다 위반했을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간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단순히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일러 갑니다. 보일러. 보일러 같으면 뭐 집이라고 치자 그냥. 집은 한 건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일러 본체 이렇게 해서 본체. 본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능 보일러 할게 연료통입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얼마냐? 이 간격이 1m 이상 뛰어나라. 그 다음에 자 실제로 보일러 관련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불을 끄긴 꺼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연료부터 끊는 거야. 여기서 불이 딴 데 옮겨 붙었으면 또 다르겠지만요. 일로 연료가 공급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냐? 연료를 끊으려고 그러면 개폐 밸브가 있죠. 그래서 개폐 밸브는 뭐냐면 0.5m 이내야, 이내. 연료통에 가까이 돌아. 야, 이거 뭐가 좀 자꾸 불 나는데,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거 개폐 밸브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냐? 개폐 밸브는 연료통으로부터 50cm 이내에 두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이나 천장으로부터 전부 다 얼마만큼 띄워라? 0.5m 이상 띄우라는 겁니다. 0.5m. 보일러 설치 기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보일러 본체는 벽과 천장으로부터 50cm 이상 떨구라. 라는 거. 그 다음에 탱크하고 거리는, 연료 탱크의 거리는 1m 이상을 두어라.
개폐 밸브는 연료 탱크로부터 50cm, 0.5m 이내에 두어라라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보일러 중에서 경유 등이 그러한 거고요. 기체 연료, 가스보일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 탱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한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배관은 연료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 그냥 이제 비닐호스 쓰지 말아라. 금속관 써라. 그 다음에 역시나 연료 용기 등으로부터 개폐 밸브는 0.5m 이내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까지 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또 요것도 한 2, 3년 됐습니다. 굉장히 슬픈 또 사고였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서울에서 고등학생 고3 아이들 몇 명이 강원도 펜션에 놀러 갔다가 사고 난 거 기사 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시험 끝나고서 애들 학교 거의 안 가고 하니까 고3 아이들이 이제 그게 아마 강원도였어요. 그죠? 강원도에 이렇게 이제 몇 명이서 이제 어울려서 놀러 갔다가 방에 펜션을 하나 빌렸는데 방하고 거실에서 이제 자다가 그 보일러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화재 사고가 아닌 거고 가스 누출 사고였던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보일러를 갖다가 내가 이제 경동 나비엔 보일러 샀다. 그럼 보일러 값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50만 원이면 어떡할 거야? 내가 샀어. 내가 설치할 수 있나? 설치는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 설비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가스 같은 거 만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걸 있는 정상의 기술자에게 공임을 제공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그게 이제 펜션 주인이 지가 달아버린 거 아니야. 지가 달면서 제가 알기로 아마 연통이 아마 떠 있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자, 타고 빠져나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기가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얘가 타고 되는 건데 못 나가니까 소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완전 연소. 자, 나오는 가스는 도시가스, 메탄가스 아니면 프로판, 부탄이겠지 근데 이때 산소가 부족해서 CO2가 나와지는 거잖아. 그 일산화탄소 누적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당시 아마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한 7, 8명 갔던 것 같은데 상당히 중퇴에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은 뭐냐면 중퇴에 있었던 학생들도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뇌손상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깨어나더라도 아마 정상적으로 중퇴까지 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정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보일러로 발생하는 화재 되지는 않지만은 정확하게 돈 주고서 비용 들이고서 그 규격에 맞춰야 되는 건데, 지가 좀 안다고 해서, 아니면 돈 아끼려고 했겠죠. 대충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라고 해서 따라하다가 그런 이제 사고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일러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스 경보기 설치하는 거죠. 요게 이제 조금 올드한 버전 됐는데, 이게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스 경보기가 원리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LNG 쓰냐 LPG 쓰냐 다르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쓰는 LNG는 주 성분이 메탄가스예요. 이게 분자량이 16이 되거든요. 근데 빠라바라밤 LPG, 얘는 C3H8 프로판, C4H10 부탄 이렇거든요. 얘는 분자량 얼마냐? 이게 44가 되잖아. 얘는 또 분자량이 48, 58 되겠네요. 근데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약 29가 되거든요. 공기가. 그러면은 결론 나온 거야.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스 경보기를 설치할 때 하더라도 LNG를 쓰는 집은요, 경보기를 위로 설치해야 되는 거. 왜? 이거 세면 뜨는 거니까. LPG 쓰는 집은 경보기를 아래쪽에 설치하라. 왜?
나오면 가라앉는 거니까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 LNG 성분, LPG 성분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뭐냐, 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래서 LNG를 쓰는 집에 가스 강보기는 뭐냐, 이게 노출되면 위로 뜨기 때문에 위에 설치하라. LPG는 가라앉기 때문에 아래쪽에 설치하라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난로는 뭐냐? 보일러는 0.5, 0.5인데 얘는 또 저거예요. 1m, 0.6입니다. 그래서 뭐냐? 천정으로부터 0.6m 이상 연통입니다. 건물 밖으로 0.6m 이상 연통을 빼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난로가 뭐 기름 난로도 있지만 연탄 난로 또 석탄 난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좀 연통이 좀 집 밖으로 좀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창문 앞에서 바로 나와버리면 이게 다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난로 떼는 계절이면은 뭐 창문 닫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연통 천정으로부터 0.6m 이상 띄고 바깥으로 빼는 것도 0.6m 60cm 이상을 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정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귀조토나 성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라는 겁니다. 심심하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쿠팡이나 이런 데서 방염포 하면요 막 나옵니다. 방염포.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은 난로 같은 게 여러분들이 봐봐, 연통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연통 자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슨 이유로 연통을 쭉 빼다 보니까 이 연통이 나가는 게 천장하고 상당히 가깝게 돼 있어. 닿으면 안 되는 거지만 원래 60cm 이상 띄라 그랬는데 무슨 이유로 한 10cm 정도밖에 이제 닿지는 않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이 난로 연통이 굉장히 많이 뜨겁다라는 거야. 열을 많이 방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에 발라져 있는 벽지가 요즘 웬만한 건 이렇게 불에 잘 안 탑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안 좋은 조건의 난연성, 불연성이 아닌 거로 돼 있다 치자 이거야. 그럼 뭐냐면 이 연통이 뜨거워지면서 열을 계속 발산해. 거기에 오히려 쌓여버린다고. 어느 시작 가면 불 붙는 거야. 그럼 뭐 되는 거야? 그 자연 발화야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띄워놓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서 연통 부분에다가 또 쌓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방염포라는 게 있어. 그럼 뭐냐? 그게 조금 더 연통에서 나간 열을 좀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있어요? 잘 봐.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장소라는 거야. 자, 근데 이동식 난로입니다. 이동식 난로. 들고 다니는 거 뭔지 알죠? 자, 그러면 이게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서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일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봐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보통요, 여러분들 집에 하다못해 전기 히터 왜 열풍기 뭐 이런 거 있죠? 선풍기같이 자꾸 이렇게 저거선 삑삑 나오는 거 돌아가는 거 있지, 그지? 그거 오늘 집에 가서 잘 보세요. 끊어놓지 않았겠지만은요. 그거가 너무 싼 거는 그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있어. 틀었다가 내가 이렇게 옮기려고 들어보세요. 아마 그거 꺼질걸요? 그게 잘 보시면은 이게 바닥이야. 바닥에 이렇게 이제 뭐가 나와 있어. 그래갖고 이게 바닥에 있으니까 들어가 이게 핀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거를 드는 순간에 핀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접지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는 이걸 또 그림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런 게 하나 있어. 그래갖고 얘가 바닥에 놓게 되면 이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게 들어가서 안에 접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스프링이 있었고 이게 제껴잖아. 그럼 이게 튀어나오면서 끊어지는 거라고. 이런 센스, 이게 아주 간단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난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난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어떤 건 수평계라는 게 있어요. 어느 석유난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연료통은 기울면 안 좋은 거잖아. 수평으로 놓고 쓰라고 돼 있다고 항상. 근데 어느 정도 기울면은요. 수평계가 작동을 해갖고 이게 다시 꺼져버리는 게 있다고. 그게 이제 화재 예방 조치를 해놓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일에
여러분들 이거 전기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거 한 2000W 이상 먹거든요. 그러면 집에 쓰는 거 석영관 이렇게 무슨 형광등 같이 생겨 있다고. 그거 있어. 하여튼 싸. 그것도 이제 뭐 한 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전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봐. 정상으로 쓴다면 그게 자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럼 뭐냐? 자빠졌던 얘기는 누가 가다 쳤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정상으로 누가 가다 툭 쳤는데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종이짝이 떨어졌거나 그냥 바로 불 붙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험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뭔가 전기가 됐건 가스가 됐건 연료가 됐건 차단되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동시설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뭐 다중 이용업의 영업소, 학원, 독서실, 숙박업 읽어보세요. 이거 뭐 제가 다 읽기는 뭐 정말 이빨이 아프고. 그 다음에 자 56페이지에 그 건조 설비 있습니다. 건조 설비 뭐 말리는 거죠. 건조. 그래서 뭐냐 얘도 천장 벽으로부터 0.5m 이상 떨구라라고 되어 있고요. 건조 물품이 열원과 직접 이건 당연한 얘기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 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 재료 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노가 나와. 이 노가 뭔지 아나? 화덕은 조금 느낌이 올라가. 노가 뭔지 알까요? 혹시? 이게 뭐냐면 용광로. 뭘 녹이는 걸 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참고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만은 현대제철이 당진했는데 요즘에 그 제철할 때 전기로 녹이거든요. 전기로예요. 정확하게는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중단하고 이제 뭐 내가 간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노라는 게 뭐냐는 거야. 뭘 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전기로가 되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화덕은 뭐 아주 적은 규모로는 정말 뭐 피적 없는 화덕도 있는 거고 빵 굽는 화덕도 있는 거고 예. 조금 크게 가면은 뭐 이제 뭐 도자기 굽는 화덕도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노나 화덕의 설비는요. 실내입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라. 금속 외에 불연 재료로 된 거. 왜? 금속 녹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아니 이런 거는 뭐냐면 천장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불연 재료 써야 되는 그거 상식 아닙니까? 아유 우리는 인테리어가 중요해. 우리 목재료에 불나고 다 죽어. 아니 화약이야. 아니? 그래서 웬만하면 불연제 난제를 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얘는 노나 화덕 주위에는 뭐냐면 10cm 이상의 턱을 설치해라. 혹시 모르니까 10cm 이상의 0.1m 10cm 이상의 턱을 설치해라.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시간당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주택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시간당 30만 킬로칼로리. 아이고 계산도 안 되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냐? 주요 구조부 불연 재료. 그 다음에 창문과 출입구가 여러분들 방화문이라는 게 뭐냐면 불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파트에 다 있잖아요. 그게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뭐 성능의 차이인 건데 갑종, 을종 둘 다 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종, 을종에 방화문 설치하라. 그 다음에 노 주위 근처에는 뭐냐면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워낙 뜨거운 데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1m 이상의 공간이라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 쓰는 어떤 그 공간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근처에 뭐 두지 말라는 거야. 불 붙는다고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이죠. 이게 요번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요번 시험에. 자 용접, 용단 그랬죠. 자 녹여서 붙이면 용접이고 녹여서 잘라내면 용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뭐냐. 반경 5m 이내에 지지지 하면서 반경이 5m가 됐건 1m가 됐건 근처에 소학이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m 이내는 뭐냐?
가연물 같은 거 두지 말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공사하고 그럴 때 보면요. 막 이제 공사할 때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아주 인테리어가 멋지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 냉동 창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보면요. 뭐 칸막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잘 싸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만 났다면 이거 꼭 나오는 건데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 가운데에 스티로폼 들어가 있는 거고 양쪽에 성면 발려 있고 이런 거 어떤 건 철판 발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가볍고 싸고 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가운데 스티로폼 들어 있는 거야. 또 칠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톨렌이네 뭐 씬너네 이런 것들 막 있어요. 플레이트도 있고. 근데 그게 흘러서 불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유증기가 꽉 차버리거든요. 그게. 예. 냄새 나잖아. 냄새 나는 게 뭔데? 그 증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코코넛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유증기가 찬다 그래. 유증기 차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 탱크도 유증기가 차요. 그 한 번씩 환기시켜줘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있다가 막 쏴두지 말랬는데, 그래서 뭐냐? 그걸 그렇게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누구냐? 그게 감리가 있어. 원래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이거든. 그래서 감리도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이것저것 안 지켰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38명이나 사망한. 깜짝 놀랐어. 나 그렇게 많이 죽은 줄 몰랐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돌아와서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두시고 반경 10m 이내는 뭐냐? 가연물 같은 건 절대 두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나요. 이불이 제가 이제 2000 거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그거 있기 한 몇 달 전쯤인가 또 일산 쪽에서도 똑같이 쇼핑센터 공사하면서 지하에서 또 거의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예, 불꽃 튀어서 난 사고.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외우십니다. 그냥 이게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시키려는 거야. 이게 외려 쉽게 말하면 바람 빠지면은 불안정해서 더 반응성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시켜라라는 거. 그 다음에 각도는 45도 이하로 유지시키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초속 7m 이상 불 때는 띄우지 말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조리를 위해서 배기닥트, 덕트 알죠, 덕트. 예. 그래서 아연도금이 있습니다. 이게 함석이에요, 함석. 함석이 있고 양철이 있는데 함석은 뭐냐면 부식이 강합니다. 녹슬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 없어요. 여러분들 반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조리기구가 있다고요. 이걸 반자나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하라. 반자가 천장을 반자라 그래. 자, 왜 이런 말 쓴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15cm 이내에는 뭐냐? 성면판 또는 단열성 있는 불연제로 덮어 씌울 것.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몇 번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특수가연물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문제 점검하고 법규를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특수가연물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가연물 그러면 뭐 범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특수가연물 정말 잘 타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예. 밑에 보시면 목재 가공품 나무 부스러기 자 석탄 목탄류부터 시작해서 넝마 이거 알아서 외우세요. 그런데 제가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잠깐만요. 자, 우리 57페이지 보고 있어요. 57페이지에 보시면 특수 가연물의 품명과 수량이 있거든요. 근데 물어볼게 내가. 목재 가공품 나무 부스러기,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그 왼쪽에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래쪽에 합성 수지로 이게 플라스틱이다. 근데 발포된 것 그 밖의 것. 발포 수지가 뭐냐? 스티로폼도 올리면 되는 거야 그냥. 발포 기포가 있더라. 근데 자 그러면 목재 가공품 나무 부스러기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그 다음에 발포 수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겠어요? 아이고, 딱 맞췄네. 맞습니다. 수량이 부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질량입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고, 뭐, 1000짜리 묶어서 뭐 몇 개 외우시고, 뭐 석탄, 목탄은 뭐 무거울 테니까 만 가고, 사료 실사자, 뭐 나무 대패밥. 책에 있는 거라서 하는 건데, 그냥 알아서 외우세요. 이건 정말,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봐봐. 그 19번 문제, 이거 봐. 이런 걸 내면 어떡하니? 그래서 보니까 특수가연물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 찾기인 건데, 면화류. 면화류. 저거 못 외웠어요. 나 외우고 싶지도 않아요. 면화류 200kg 괜찮네요. 1200kg, 1000이죠. 볏짚류가 1000인가요? 볏짚류가, 1000이네요. 그러니까 1200kg 괜찮습니다. 나무 껍질 400인데 350인 거니까 지정선에 못 미치죠. 그 다음에 사료 1000kg짜리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답은 3번인데 이게 한 번씩 나온다고요. 예. 자, 특수가연물 얘기 다음에 그 마지막에 적재 부분도 하나 보십니다. 자 58페이지에 있거든요. 보시면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되어 있습니다. 자,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이게 종류가 뭐예요? 최대 수량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불 오면 큰일 납니다. 화학이염금 표지를 반드시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면적은 어때? 일단 당연하게도 쌓는 면적 품목별로 당연히 품목이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높이는 10m 이내,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인데, 자, 여기에 석탄이나 목탄은 지금 뭐냐? 좀 더 넓게 200까지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되는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혹시나 화재에 대한 대비를 좀 했다면 조금 더 높게 넓게 쌓아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대형 살수 설비다. 그건 뭐냐면 물을 안개처럼 뿌리는 거예요. 안개처럼 푹 뿌려가지고서는 이제 약간 질식 소화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10m가 아닌 15m를 하고 바닥 면적이 50이 아니고 200까지 하고 또 석탄, 목탄은 뭐냐 50에 200인 건데 그냥도 200이면 뭐냐 얘는 300까지도 쌓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뭐냐 무조건 1m 이상은 띄워라 라는 겁니다. 특수가연물까지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오늘 본진도 제가 좀 거의나마 오늘 처음 뺀 거죠. 기본법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건 정말로 그냥 조금만 좀 생각해서 외우시면 그냥 외워질 만한 것들. 그래서 뭐 명령권자 또 그다음에 뭐 자잘한 뭐 용어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고 뒤로 오니까 벌써 그냥 외워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와지죠. 그래서 아마 뒤로 가면 더 그래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은 뭐냐 10시간 봐보면 10시간 본 점수 나오고 20시간 보면 20시간 본 점수가 나온다. 안 외워 틀린 거는 정말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다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좀 여기까지 들으신 내용 갖고 오늘 가볍게 남은 문제 확인하고 오늘 법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부터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요. 10번부터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관리 및 화재 예방에서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어디서 정하느냐. 자, 딱 괜히 읽었네. 자,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어디에서 정하느냐. 대통령령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 기준. 자, 세부 관리 기준은 이건 어디예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은 54페이지에 그 용어 정리 맨 위에 그 3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
설비의 세부 관리는 시도의 조례입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냐?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안에 있고 세부 관리 기준은 시도 조례에 들어있더라라는 거. 자, 보일러 중에서 경유 및 등유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기름 보일러가 전부 다 이거죠. 아마 등유를 더 많이 쓰지 않나? 그건 뭐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연료 탱크는 연료 탱크하고 탱크하고 보일러 본천이 1m. 야. 난 또 이거 5탄 줄 알았네. 1m 이상이지요. 또 2등 이상, 1m 이상 뛰어나라. 그 다음에 노화독의 설치 기준은 잘못된 것 찾기. 잘못된 것 찾기. 시간당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노를 설치하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는 난연제로 한다. 자, 잘 들어. 불연제야. 난연제가 아닌 거고. 불연제입니다. 불연제. 요거 한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당 연량은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 주위에는 1m 이상. 그렇죠. 아까 1m 이상. 공간의 의미, 뭘 두지 말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주변에 뭐냐, 녹는물질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m 턱. 오케이. 실내에 턱을 설치하는 경우 흙바닥 또는 금속 이외에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다 맞는 얘기죠. 흙바닥 설치하라. 근데 난연하고 불연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불을 붙여도 안 붙으면 불연이 되고 난연은 뭐냐면 되게 늦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즘에 보면은 이게 커튼을 하나를 안 하고 2개로 하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좀 되게 약간 투명하고 약간 얇은 거로 하나 하고 또 좀 두툼하고 이렇게 된 걸로 하는 집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격 차이야. 보면은 요즘에는 아마 거의 다 우리 거 불 안 타요라고 되게 광고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또 이거 뭐 이렇게 검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토치를 막 대본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안 붙는 건 진짜 안 붙어. 또 붙어도 금방 꺼져. 근데 어떤 거는 이제 뭐 불은 잘 안 붙는데 또 뭐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기준을 많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일단 난연하고 불연인 건데 불연은 불이 안 붙는 건데 난연은 잘 안 탄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없다라는 게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난연제로 쓴다고 썼는데 아주 안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 기준이 없다라 그래서 한번 뉴스에서 한번 까드만 본 적이 있습니다. 불연 난연인 건데 이거 정확히 불연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14번이 뭐냐, 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에 그래서 숫자 넣긴가 보네요. 보일러 얼마 0.6 그 다음에 연통 0.6 보일러는 지금 뭐 0.5잖아요. 난로가 0.6이고 보일러는 보일러가 0.5지. 아이고 허리야. 가만있어 봐. 잠깐만. 개폐 밸브 0.6 연통도 0.6. 그 다음에 건조 설비. 이건 얼마야? 이건 0.5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천장으로부터 어디 갔어? 조리기구는 천장 선반으로부터 이것도 0.6인가? 0.6. 다 0.6. 요거만 건조설비 0.5.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거. 자, 또 15번이 문제 뭐냐? 15번이 수소. 이것도 기출 문제네. 자,
옳지 않은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몇 번이에요? 초속 몇 미터? 7m에 6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경마장에서 수도가스를 넣는 기구를 운반하는 것 취급하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수소가스는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시켜라 그랬습니다. 외려 더 빠진 게 불안정해서 반응성 커진다 그랬습니다. 띄우는 것도 45도 이하로. 오케이, 맞는 얘기죠. 초속 7m 이제 띄우지 말아라. 16번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발표 1에서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의 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찾기. 서울역 공사 현장에서 용접 또는 용된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의 소화기를 갖추었다. 5m죠. 자, 그 다음에 인천시청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3m 간격을 1m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경부관동의 고추 건조 설비와 천장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0.6m. 괜찮습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음식조리를 위해 설치하는 주방 설비에 부속된 베개 같은 1mm의 아연 도금 강판을 설치하였다. 아연 도금 맞는데 컨셉이 1mm라는 게 두께를 말하겠죠? 잠깐만, 이거 1mm 맞지? 이거 1mm. 그쵸? 아이들 오탄 줄 알고 1mm의 아연 도금 강판 부식 방지 맞는 거. 틀린 거 찾기라서요. 소화기는 5m, 10m 이내에 뭐 가염을 두지 마라 하는 거. 이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또 나왔네요. 또 틀린 말 찾기입니다. 틀린 말 찾기. 야, 또 지금 내가 지우다 봤네. 이거 또 한 번 나왔네. 왜 자꾸 10m 이내 소화기를 자꾸 꼬시냐? 자꾸 보다 보니까 맞는 말 같아 이제. 안 된다. 소화기는 5m. 틀린 말 찾기예요. 답이 여기 나와있네. 지금 지우다 봤네요. 그러면 나머지 거면 똑같은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또 18번. 특수 가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석탄, 목탄유란,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개은 것, 조개탄. 조개탄이 뭔지 알아? 조개탄이 뭔지 알아? 오늘 모를 거라 아마? 선생님, 어떤 거요? 번개탄 아니야.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저도 본 지 정말 오래됐네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나? 학교에서 난로를 피웠다고 석탄 난로를 피웠어요. 그때, 이제 주번이, 큰 바켓 같은 거 들고서 이제 타러 가는 거야. 그러면 나무하고 석탄을 주는데 그게 꼭 조개같이 생겼어. 그 조개탄이라고 하는 거야. 석탄이야. 쉽게 말하면 연탄이야. 구멍 뻥뻥 뚫린 연탄이 아닌 거고, 그게 조개탄입니다. 자, 석유코크, 활성탄 등을 말한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 찾기야? 그럼 1번이네. 그럼 봐봐. 사료, 저게 실사자거든요. 불연성, 난연성의 실. 누에고치까지 말하는 건 아니야. 번데기냐고. 볏짚류, 젖은 볏짚, 젖은 북떡이, 북대기 제품의 건초를 말한다. 이게 북떡이가 아니고 북대기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57페이지 밑에 북떡이, 북대기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북대기가 표준어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맞죠? 맞아. 북대기가 맞는 말이고 북떡이가 좀 잘못된 거야 이거.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게 북떡이가 사투리를 해요. 근데 너는 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정말 사실 뭐 사료네 뭐 볏짚류 아까 뭐 이런 용어들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더욱이 뭐냐면
이거 틀린 거 알고 있는데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북대기가 원래 맞는 말이라고, 북덕이 사투리라고. 그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안 바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볏짚류. 그냥 잠깐 봐봐. 57페이지에 특수 가염물 밑에 그 용어 한 번만 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잘 보세요. 면화류는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니냐. 잘 들어봐. 특수 가염을 뭐라고요? 불 붙으면 위험한 거라 했잖아요. 그럼 불연성 난연성은 위험한 게 아니잖아. 외려 잘 타는 거란 뜻이야 이게 지금. 불연성 난연성이 아닌 면상, 면 모양의 또는 팽이 모양의 섬유와 마사 원료를 말하는 면화류라는 게. 넉마미 종이 부스러기는 뭐냐?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에 한한다. 불연성 난연성은 안 타는 거니까 특수가염물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사료라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누에고추를 포함시키네. 근데 뭐냐? 아닌 볏짚류. 마른 볏짚이죠. 마른 볏짚. 마른 북대기가 많다 그랬죠. 가연성 고체. 요거 이제 나중에 좀 따로 위험을 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화점이 40도 이상 100도 미만. 자, 6번 석탄, 목탄에는 코쿠스 석탄가루 물에 갠 것다. 조개탄, 연탄, 코쿠스, 활성탄 등이 있다. 가연성 액체도 나오는데 요건 제가 따로 할게요. 제가 하면 저 위험으로서 다시 나와집니다. 합성수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정도까지 하고서 기준, 취급 기준도 지금 보면은 자, 20번 문제. 특수가염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설명으로 잘못된 것 찾기 옳지 않은 것.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분명 최대 수량, 그러니까 이게 뭐고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화기 취급 금지에 화기 엄금 표시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특수 가염물 써서 저장할 경우 품명별로 당연하죠. 박사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냐? 10m 이내 바닥 면적은 50이 되고 석탄, 목탄의 경우는 200이 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뭐냐? 면적은 1m 이상이잖아. 1m 이상 뛰어라. 이하가 아닌 거고 이상이 됩니다. 그 답은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 살수 설비라든가 대형 소화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게 좀 완화가 되는 거죠. 높이는 15까지, 바닥은 200까지, 석탄, 목탄은 300까지 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표지판에 설치하는 걸 옳지 않은 것 찾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 자, 표지판에 설치를 한다. 최저 수량까지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최저가 뭐냐? 없으면 비었으면 빵이지.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이 정도까지 왔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소방활동에 관한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법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